주변에서 누가 사업에 실패했다더라,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더라, 이런 소식 들을 때 있잖아요. 우린 보통 그냥 아이고 안타깝다 하고 넘기곤 하죠.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보는 그 불행이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나한테 똑바로 날아오는 경고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타인의 불행이 어떻게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 그 좀 놀라운 관점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먼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어떻게 나를 위한 경고가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알던 봉사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이어서 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10배 회복의 법칙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진짜 도움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당신을 위한 경고. 여기서부터가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보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내 인생길에 대한 직접적인 신호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관점에 따르면요, 우리가 어떤 불행에 대해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가 사업에 실패했대 하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미 나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30%나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그 문제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일종의 신호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 현장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 위험 신호는 70%까지 그냥 확 치솟습니다. 이제 그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된 거니까요. 그럼 100%는 대체 뭘까요? 네, 바로 이 70%의 경고, 즉 직접 보고도 깨닫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렇게 됐지, 나는 달라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우주가 아, 너는 직접 겪어봐야 알겠구나 하면서 나에게 똑같은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100%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경고 시스템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봉사활동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그냥 남을 돕는 착한 일이 아니라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배움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만남을 현장 학습이라고 불러요. 내가 대단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 배우러 가는 학생이 된다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의 봉사는 동정심에서 시작해서 돈이나 물건을 주는 데 집중하죠. 근데 진정한 공부는 동기가 달라요.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한 조각을 건네는 것보다 대체 왜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 빠졌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배우는데 훨씬 더 집중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들을 도우러 간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배우러 간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결국 그 현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내 안에도 있을지 모르는 똑같은 실패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현장 학습으로 교훈을 얻었어요. 이걸 어떻게 진짜 내 삶,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고까지 불리는 10배 회복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정적인 회복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게임 퀘스트처럼 반드시 순서대로 깨야만 하는 아주 명확한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타협이 안 돼요. 그 규칙은 놀라울 만큼 간단해요. 만약 내가 지금 1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다면 자연은 나한테 딱 100만 원짜리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100만 원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럼 1000만 원짜리 기회가 오고요. 이 단계를 건너뛰고 갑자기 수십억짜리 대박을 노리는 건 기초 공사도 안 하고 고층 빌딩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길이냐면요, 각 단계를 깰 때마다 그만큼의 실력,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용이 쌓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차곡차곡 내공을 쌓아야 다음 단계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요행을 바라지 않고 가장 확실하게 성장하는 자연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봅시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대체 뭘까요? 그건 그냥 빵 하나 쥐어주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빵을 주는 사람이 거지를 만든다. 와, 이 말 참 거칠게 들리죠? 근데 그 속뜻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게 아주 강력한 경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 쉬운 도움이 오히려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선한 마음으로 건넨 도움이 결과적으로는 하루짜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평생의 의존성을 만들어주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도움은 아픈 곳에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즉 자립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동정심이 아니라 지혜의 기반을 두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오래된 지혜,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의 진짜 의미일 겁니다. 물질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원리와 지혜를 나누는 것, 그게 진짜 도움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얻어야 할 최종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어려움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지나치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 모습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너무 늦기 전에 그 경고를 꼭 알아채시길 바랍니다.